오늘 저희 모신 전영선 작가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 사운드 아트를 설치해서 같이 하고 계세요. 작업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제 소리의 발견에서 소리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그 창작 활동에 가장 되게 중심이 되는 소리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의 박수로 우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작업하는 전영선입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제 작업 소개하고 이번 워크숍의 제목이 소리 객체, 소리의 발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있어요. 일단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까지 사운드 인스톨 작업을 한 15년간 그 정도 해왔던 것 같고요. 최근 작업은 백사적 미적들 두 번째인 바람의 습작이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람의 습작 같은 경우는 그 황금주사에 나오는 은근은기는 장날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람자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자신의 목소리가 변조되면서 이 대나무숲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게 라디오거든요. 안테나에 시그널을 받아서 것들이 믹스되고 움직이면서 바람의 소리처럼 대나무숲에서 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작업입니다. 제 작업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최근 작업이지만 제 작업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시려면 과거부터 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천천히 그냥 과거에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제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사운드 작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불완전한 사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가역적인 지각, 그 이후에는 선언적 편민들이라는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사실성 작업은 제가 소리 작업을 시작한 계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물론 저도 미대를 다니고 그러면서 음악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지만 저는 서양학과 전공이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직, 수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생이었죠, 그 당시엔. 당연히 내 감각을 믿고서 해야 되는 수직, 수평을 잡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상황에서 이 내 감각이라는 것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 감각에 의심, 판단, 어떤 보류로부터 작업들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게 전 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은 감을 수도 있고 코는 또 숨을 안 쉬면 또 냄새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나의 의지대로 작용을 하지만 귀만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뚫려 있으니까 어떤 소리들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 소리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작업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들이 정말 이 소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가 정말 진리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고 그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통해서 작업들을 이제 처음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진리 혹은 감각이라고 믿는 것도 결국 나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혹은 이 신념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 문화적 혹은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쌓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나의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된다라는 이유로 관련된 소리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그 소리들이
정말 우리의 진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 혹은 실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이란 소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마이크를 받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생명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물조차도 비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물질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의 소리,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돌 같은 것도 비록 어떤 생명체는 아니지만 어떤 소리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제 돌을 뚫고 거기에 마이크를 박아서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정말 돌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돌을 뚫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해보려고 했으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정말 이게 돌에서 나는 소리일까에 대한 어떤 의심들을 지울 수 없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물들에서 돌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구멍을 뚫어서 그냥 단순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진짜 돌에서 소리가 나는 건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결정은 결국 저의 몫이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내가 여기서 돌에 소리 나라고 믿는다면 정말 돌에 소리가 나는 것일 거고 돌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돌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 과정들을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가역적인 시각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작업들의 연장선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감각, 이 모든 것도 굉장히 기계적인 연산 과정에 거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 튀어나오더라 라는 결론에 전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워킹머신을 통해서 관람자가 직접 이 기계 위에서 걷다 보면 자신의 발소리를 듣게 되고 발소리를 시각화하는 장치들로 구성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리, 내가 내고 있는 그 소리 그리고 보여지는 방식들이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지나다 보니 나의 어떤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 나오는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 일일 수도 있고 작업 활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6번째 작업이 알바이트 매치 프리라는 제목 부제를 갖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우슈비츠에 있는 입간판 문구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문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혀서 여기가 공장에서 일을 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죽게 되는 그런 곳의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저는 이 피아노를 해체해서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관람자가 직접 핸들을 돌리고 그 핸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망치들이 금속을 때리는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작은 행위가 어떠한 생산을 만들어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가 나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각과 결정들을 이 사회 교육을 통해서 혹은 어떤 문화나 또 답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작업들을 연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간 작업이 선험적 현인들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 작업들은 정말 노이즈 그 자체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소리가 무엇인가, 소리를 통해서 진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나 같은 존재가 굉장히 노이즈랑 닮아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노이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디오를 들을 때 어떤 특정 채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93.9랑 아니면 94.5 같은 채널을 자주 듣는데
결국 그 채널과 채널 사이에 수많은 시그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로서 발산되지 않고 그냥 묻혀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자신이 굉장히 비주류한 예술가로서 노이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들이 조금 더 기계적이면서도 어떤 라디오 시그널들을 이용한 작업들로 발전하게 돼요. 그렇게 노이즈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같은 비주류 예술가 혹은 소외된 누군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는 어떠한 다양성을 위해서 들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작업 밑바닥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업 자체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노이즈는 나 같은 존재여서 우린 모두 노이즈의 목소리도 어쩔 땐 좀 기울여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저는 노이즈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탐구를 해왔거든요. 노이즈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듣기 싫은 소리도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비음악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그것들이 노이즈가 갖고 있는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 작품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노이즈도 하나의 매체로서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들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단파 시그널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가운데 코일을 통해서 단파 라디오를 수신하고 있거든요. 단파 라디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첩 라디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자국민을 위해서 송수신하는 어떤 라디오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채널을 갖고 있고 우리도 단파로 채널을 보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국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시그널 채널이에요. 저는 단파를 수신을 해서 이것들을 재조합, 여기 보시면 타공된 롤페이퍼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작곡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뒤에 보이는 88.1, 91.2, 95.3 등의 FM으로서 다시 송신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람자가 직접 이런 공간에서 조합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라디오가 있다면 이 작업 주변 한 50m 내에서는 직접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이 소리는 노이즈로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일 수 있지만 이 소리의 조합, 저는 이제 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의 직조를 통해서 하나의 사운드 면직물을 만드는 작업들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작업의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절대 미래에 닫힌 시간이라는 큰 프로젝트명으로서 작업을 새롭게 진행을 해왔고요. 이 작업에서는
이 시리즈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작업에서. 아까 좀 전까지는 제가 난 노이즈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노이즈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저는 노이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들리는 건 노이즈지만 노이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개념화된 소리로서 관람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노이즈 같은 존재야. 라디오의 수많은 시그널 중에 한 목소리였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에 묻히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가 직접 어떠한 마이크를 통해서 나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것들을 이 시스템 위에 올려보내고 이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공간에 울려 퍼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주체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라는 사회라는 시스템 내에서의 우리의 목소리는 나도 이야기하고 너도 이야기하고 모두가 얘기할 때 결국 그 목소리도 어느 순간 다 하나로서 합쳐져서 공간에서 또 다른 노이즈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시청각적으로 작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임근인기는 당나귀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목소리가 공간에 던져서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말로서 전달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많은 공간의 소리 그리고 노이즈들, 시그널들과 합쳐져서 결국은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바뀌어가는 상황들을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작업의 많은 부분들이 사운드를 주 매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키네틱이나 혹은 인스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취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작업을 듣는 요소가 아니라 이 소리를 몸으로써 여러분들이, 관람자들이 느끼길 바라고 있고 또 이 제가 만든 구조를 통해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이야기들을 같이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스템을 전복하고자 어떤 작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작가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시스템에 순응하고 있는 작가고요. 시스템의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걸 크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류는 그 시스템의 발전과 혹은 수정 보완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언젠간 나아갈 거라는 믿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전 큰 문제 없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세월호나 뭐 기타 뭐 이태원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인 건 맞지만 관련된 누군가 책임자의 그 책임가가 정말 본인이 책임을 다했다면 그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제 작업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바는 나의 주체성을 확보하되 우리가 그 역할을 무엇인가 꼭 인지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작업의 주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 사운드 퍼포먼스 기타 등등 작업을 해오고요. 오늘 같이 진행할 워크숍의 제목이 오브젝트 선악 소리 객체라는 이름이고요. 제가 오늘 관련돼서 제 작업을 보여드렸지만 사운드 아트가 무엇인가, 사운드 아트의 바탕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운드 아트는 역사적으로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어떤
장르, 이론으로 완성되지 않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이용한 모든 작업을 사운드 아트로 바라보고 있고, 뭐 예전 미래주의 때 소음의 예술을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음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현대사의 소음이라는 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지만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는 소음은 활력이 넘치는, 일거리가 풍부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느낌의 소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음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게 사운드 아트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사운드 가장 중요한 건 청취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근데 저의 작업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작업에선 청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스톨과 사운드의 관계, 그리고 사운드의 음향적인 접근을 통해서 소리가 나의 몸을 진동하고, 이것들이 내 이 공간 안에 나도 이 포함된 이 공간에 소속된 한 존재로서 느끼게끔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작업 자체를 사운드 아트의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보지만 사실은 사운드 아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필터링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사운드 아트에 속해 있으면서 사운드 아트가 아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이 사운드의 기본이 되는 소리 객체라고 불리는 지점인데요. 오늘 제목이 소리의 발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은 기억 속에 어떤 소리를 갖고 있었고, 또 그 소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 객체라는 용어는 그 피에르 셰퍼라는 프랑스의 음향 엔지니어가 처음 만들어서 구체 음악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객체라는 단어는 사실 사운드 아트 사실 중요한 용어 중 하나예요. 단순히 소리를 하나의 객체로서 보겠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와 맥락들을 다 제거한 소리, 그리고 소리 하나를 그냥 물질로서 봐서 이것들을 소리 작업의 하나의 소스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작가일 수도 있고 관람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이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수업의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은 언제나 소리 프로필 공유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저는 워크숍을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소리 프로필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소리 프로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 속에 소리에 대한 기억, 최초의 소리부터 나의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소리의 기억에 대한 과정을 쫓는 시간이에요. 보통 프로필이라고 하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다녔고, 전공은 뭐고, 현재 뭐하고 있습니다 순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걸 다 빼고 나의 태어나서마다 첫 기억 속의 소리, 그리고 나의 성장 속에 함께했던 어떤 음악이나 소리에 대한 경험, 그것들을 나누면서 나의 잊혀졌던 기억 속의 소리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럼 일단 샘플로 저부터 한다면, 물론 제가 지금 제 작업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소리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했지만, 소리 프로필로 말씀드리면 저는 몇 살인지 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살, 3살쯤 됐을까요? 저희가 가장 집에서 흥얼거렸던 노래, 음악, 저희 기억은 맥가이버, 그 당시에 맥가이버 드라마의 OST였는지 테마곡이었겠죠? 그거와 또 에어울프 드라마, 이거 아시면 이제 나이대가 나오는 거죠? 이런 테마송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딱히 별다른 그 외의 소리들은 뭐 당연히 사실 기억은 안 나고요. 뭐 어렸을 때 요즘 시대에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왜 밤에 동생과 둘이 한 4살도 안 됐던 저였는데 왜 둘이 밤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천둥 번개가 치던 그 기억도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왜 불을 끄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소리도 너무 생생하게 나고 있어요. 동생은 그 당시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식탁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리 기억들을 쫓아가다 보면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지만 초등학교 때 굉장히 OST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디즈니 음악들의 OST를 많이 들었고 중학교 때 뭐 티네이지에 빠져 나도 색소폰 좀 연주해볼까 하라고 했으나 제가 호흡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패스 했고 그 다음에 뭐 락에 빠져서 열심히 락을 했지. 락의 음악을 열심히 들었고 또 제가 특이한 경우 중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뮤지컬 무대 감독님이셔서 그 당시 스텝으로 거기서 이제 소품도 만들고 무대 뒤에서 스모그도 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핀조명을 잡았죠. 핀조명 아실지 모르겠네요. 무대에 보면 딱 스포트라이트 하나 쓰는 정말 크고 무겁고 뜨거운 장비인데 그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잡았어요. 뭐 핀조명 잡은 게 소리 프로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뮤지컬에서 무대의 반대편 그리고 천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느꼈던 그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소리가 음악이었지만 뮤지컬이라서 그 소리가 이 공간을 타고 나에게로 와서 감싼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음악이어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소리가 내 몸을 혹은 어떤 전율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물론 저는 자연계를 전공하다 이과였다가 늦게 미술을 시작해서 뭐 미술을 하려면 당연히 뭐 대학가 가야지 라는 생각 그림보다 사실 만드는 걸 더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밴드 활동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밴드를 열심히 기타를 잡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클럽에서 느끼는 진동이 나를 몸으로 감싸는 그 느낌만이 남아있었고 저에게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걸 새삼 깨달으면서 나는 음악이 아니라 비음악적인 쪽으로 나의 사운드 작업들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의 소리 프로필의 과정은 지금 이러한 바탕으로 현재 사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억 속 처음의 소리는 어떤 걸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면서 점점 먼 기억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평소에 생각할 일 없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기억일 거고요. 한번 준비되셨어요? 짧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리의 경험과 기억의 소리들을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저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재밌었던 것은 빠빠빠빠빰 빠밤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맥가이버 주제가 에어울프 주제가 하는데 제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라 케니지 소리까지. 그래서 정말 이게 신기하다. 왜냐면 작가님 작품을 아까 봐서 저도 모르게 약간 사운드에 대한 몰입도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소리로 제 인생을
리와인드해서 보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기서부터 시킬 것 같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주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의 어떤 연대기를 제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기억했던 정말 어린 시절에 놀라웠던 소리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작가님 아까 4살 때 천둥소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동생들이랑 살았거든요. 또래 애들이 없이. 근데 물론 어른이 계시긴 하셨지만 근데 제가 맨 맞이였는데 제가 처음 놀랐던 소리는 작가님도 상상을 못하실 텐데 다듬이돌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천기저귀를 썼는데 그 기저귀를 세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다듬이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무로 돌을 두들기는데 너무나 예쁘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감이 기가 막혀요. 어린 마음에 정말 타다다다다다 이러는데 정말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라디오를 항상 그 어머니가 틀어놓으셨는데 그 시그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차부인 지치부인이었거든요. 라디오에다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딱 이렇게 나가는 그 시그널이 항상 그러면 그리고 소리가 나고 뭔가 유리한 소리가 일어날 시간이구나.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의 국민학교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 텐데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워크맨을 사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은 더블데크였어요. 더블데크라는 라디오를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래서 테이프 하나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리와인드 시키는 그 테이프 저절로 감기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딱 맞춰서 제대로 돌려서 이걸 그래서 지금도 그 소리가 각인이 돼 있구나. 테이프 돌아가고 제 타이밍에 눌러야 되고 이 소리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인상적이었던 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와서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안에서 들었던 그 여성시대 시그널과 또 카드 찍는 소리, 뭐 사람들의 소리 이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소리와 관련돼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놀라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어느 날 걸어가는데 이관 개방이라고 아시나요? 아이유가 지금 그걸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제 소리가 들려요. 제 몸 안의 소리가. 근데 이게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그러니까 제 숨소리와 이게 걸어가는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는데 치료법이 체중이 줄면 귀 안에도 지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층이 얇아지면 내 숨소리와 내 모든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시끄럽고 거슬리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숨소리가 들려서. 그러다가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제 저절로 치유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아까 작가님 작품 중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아우슈비츠 비유를 하셨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인데 안 그런 척 가둬놓고 세상의 망치로 나를 두들겼던 목소리만을 내고 있구나. 작가님이 저를 두들겨서 제가 저의 소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강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작가님처럼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힘든 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부당함도 있고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다. 무언가 상처가 치유되고 있고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는 타입이라서 그 망치로 연주되는 악기들이 결국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관개방 현상을 겪으면서 아, 내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 발화하는 것은 주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객체적인 현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뭐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여기 소리로 이렇게 저를 훑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세상의 지평이 넓어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 넘어갈까요? 이 느낌이 바로 조용필 다음에 무대에 서야 되는 가수의 느낌이군요, 이게. 저는 특별히 소리로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본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까 예시로 들었는데 처음엔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음향이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음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송들이 먼저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 음악 아닌가 잠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도 물론 좋은 음악들 많이 들었고 다 기억에 남는 음악들이 많지만 제 인생에서 이제 소리가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자전거를 그때 처음 샀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자전거를 처음에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친구네 집 가다가 작은 언덕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내려왔죠.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제 찌금찌금 내려오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신나게 내려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전봇대에 꽈당부닥 껐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빡 소리를 들었는데 제 이마가 이제 전봇대에 부닥치는 소리죠. 빡 소리와 더불어 뭔가 좀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 잠깐 있다가 약간 이명 같은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뭔가 좀 요새 말하는 그 비행기 타면은 좀 먹먹해지는 그런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자연의 소리가 아무래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천둥번개 소리도 얘기하시죠. 그것도 굉장히 저도 기억이 많이 나고 비 오는 소리도 굉장히 좀 처마 밑에 물들어지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장마가 휘몰아치는 소리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걸어가다가 비 맞을 때도 있었으니까 장마 때 그리고 이제 학교 올라가다 보면은 아예 그냥 토사물까지 쫙 내려오는 그 물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들도 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더 많은 소리들이 있겠죠. 제가 기억나는 거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 뮤지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음반을 녹음하고 믹스 마스터링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소리에 대해서는 매일 놀라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사투를 벌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어떤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인생에 2번 있었는데요. 음악으로서 물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전자음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가 한 97년도였던 1997년도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케이크포크라는 DAW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DAW가 뭐냐면 이제 미디 음악을 이제 녹음을 하고 플레이하는 기계였었는데 친구 집에서 그걸 처음 들어보고 악기가 아니라 전자음으로 이렇게 음을 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믹스랑 마스터링 이 업무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더 많은 충격들이 매일 와닿았었는데요. 제일 컸던 게 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뭐 박남정이나 뭐 소방차나 난이나 이런 음악들이 그때는 너무 좋고 화려하게 들리고 최고의 음악이었던 음악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촌스럽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라는 것이 저는 이제 어떤 그 선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습성이나 그 특성 또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뭐 고양이하고 비슷한 건데요. 내가 어떤 트리거의 주체가 돼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뀐다. 뭐 이미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신디사이저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미 감산합성, 가산합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또 보탠다든지 뺀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중심이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논점이 아닌 건가. 그리고 또 강사님이 또 얘기해 주신 부분도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연결성이 있을까 또 질문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인가요? 네네네. 결론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던. 네, 저도 처음 소리 작업 시작했을 때 그 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필터링 되지 않고 모든 감각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희에서는 소리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자 했던 어떤 작업의 그 흐름 속에서는 결국 그 선택, 나의 그 신념 혹은 이 많은 결정, 내가 소리를 듣는 방식조차도 내가 소리를 결정한 것조차도 이게 시스템 내에서 내가 서로 성장 배경과 연결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시스템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결국 반대로 나를 알려는 그 시스템을 거꾸로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 작업을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는 작업을 통해서 저는 저 스스로의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서 지금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같이 놓여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감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소리에 대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었나? 근데 일단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제 기억에 남는 건 애국가입니다. 솔직히 제가 애국자라서 애국가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TV 본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이 TV 편성표로 보면서 체크해놓고 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새벽 4시나 5시 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그걸 보려면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기 전에 애국가가 틀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기억이 남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근래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30, 40대 이제 40, 50대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잠잘 때 옛날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뭐 무한도전 틀어놓고 주무시고 어떤 분은 1박 2일 틀어놓고 주무시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차적으로는 안정이 된대요. 뭔가 틀어놓으니까 뭐 노스텔지아 같은 느낌도 있겠지만 그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의 어떤 익숙함이랄까요? 환기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잠이 되게 편하게 잘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맥락에서 스폰 사보니까 틀어놓고 잤던 적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전우현 감독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약간 그런 좀 익숙함이나 일상의 한계랄까요? 저희가 뭐 옛날 같았으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습관적으로 TV 켜는 습관들인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요. 뭐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걸로 많이 소리가 인식되고 또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작업할 때 이런 뭐 시트콤도 틀어놓고 뭐 옛날 프로그램 중에서 뭐 이제 뭐 옛날 뭐 미드라든가 일본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틀어놓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많은 아빠들이 쪽팔려서 자는 이유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까 TV 키세요. 집에 오자마자. 저희도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나중에 소리 프로필을 이용해서 저를 소개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살면서 걸렸던 소리를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저는 그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명작 테이프 이런 거랑 5살 때부터 한 7살 때까지 틀었거든요. 명작 동화가 나오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 음악이 항상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그거를 제가 그냥 심심할 때마다 계속 들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뭐 행복한 왕자, 무스카월드, 그러자 장발장이 이렇게 되게 추격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듣는데 그 성우들 목소리보다 저한테 남는 것은 처음과 끝에 시그널 음악 이거였고요. 그리고 또 저도 초등학교를 다닌 지 꽤 되다 보니까 다녔을 때 이제 풍금 소리 그때 풍금이 맞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소리가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좀 다녔어가지고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찬양과 소리 이런 거가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면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외갓집이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울 사람들과 나는 바이브도 있고 거기 가면은 이런 액센트가 강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이라서는 익숙해졌지만 어렸을 때는 저도 다른 서울 사람들 같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하다가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걸리는 게 엑스파일을 좋아해가지고 엑스파일 이제 그 음악 되게 익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외에서 잠깐 1년 뭐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는데 되게 조용한 곳인데 이상하게 제가 자기 전에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도 기차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1시간 좀 더 걸리는 거리에서 기차가 지나가긴 한다고. 근데 이제 낮에는 안 들리고 밤에만 그게 저한테 걸렸나 봐요. 이거 그러면은 뭐 제 귀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때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한 번은 이제 자고 있는데 그때도 자기 전에 윗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파티하는 것 같이 시끄러워서 왜 그러지 했는데 또 자고 일어났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이 못 듣는 건지 사실은 윗집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이상한 경우들이 몇 번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오페라 수업을 듣는데 오페라를 직접 하시는 분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앞에서. 근데 처음으로 온몸으로 그 소리가 좀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공연도 좀 한때 좀 많이 봤었는데 좀 뮤지컬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오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느낌이 좋아서 저희가 좋아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자는데 일어날 때 보면은 새소리, 그 다음에 뭐 멀리서 닭소리, 개소리 뭐 등등등이 들리는데 사실은 전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순서대로 오더라고요. 며칠 해보니까요. 몇 시경에는 얘가 먼저 오고 몇 시경에는 얘가 먼저 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지금쯤 들리나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어쨌든 무언가를 인식하고 난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인식을 못했을 땐 아무 소리도 사실은 안 들렸거든요. 같이 문을 열고 자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을 열고 자도 제가 무언가 인식을 하니까 같은 소리가 들어와도 이제 저 안에 좀 머물고 인식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같습니다. 네, 소워즈네, 소워즈. 저는 4살 때 기억인데 제 인생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근처 부식 가게 가가지고 이제 반찬거리를 사러 가셨는데 제가 따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를 오시는데 제가 그분 등에서 우리 집 나온다 하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집에 좀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그 친척 근처에 사는 친척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10몇 명이 한꺼번에 나가지고 상은이 저 찾았다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제 인생 최초 기억인데 그게 어렸을 때 최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나 있으면은 누군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반겨줬다는 기억이 되게 좋은 것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위안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친척집에 가가지고 좀 자주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고모가 키우던 카나리아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마다 그게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카나리아 키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새소리가 들리는 듯한 인사를 잠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소리 프로필을 통해서 어렸을 적의 기억부터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럼 결국 사운드라는 건 뭘까요? 뭐 당연히 뭐 물리적으로는 뭐 진동, 화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다 대충 그냥 중학교 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것들 내용이니까요. 데시벨이라는 것 영역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나누고 있죠. 하지만 뭐 소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귀에 들리고 또 언제 인지하느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인지한 그 시점들이 다 다르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는, 인지하는 순간 제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그 인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전 고민들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노이즈라는 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노이즈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리를 내가 인지하지 않는 순간은 노이즈고 인지하는 순간 특정 소리로 바뀌는 과정,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면 그건 저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듣지 않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소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이에요. 소음, 단순히 소음일 수 있는가?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존재로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가치로서 바뀌어가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모였을 때 저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로서 바뀌어나갈 수 있고 그것들이 다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노이즈라는 것 자체가 소음, 잡음, 조음 뭐 여러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어떤 기준으로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노이즈라는 자체가 단순히 듣기 싫다, 아니다, 안 좋다. 뭐 영상에서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영상 분야에서는 뭐 화면 나오는 안 좋은 소리,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뛰어들어오는 다른 정보들을 다 노이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옆에서 뛰어드는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다른 정보들이 다 노이즈로 우리는 불리고 있죠. 이 노이즈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 저는 소리를 더 다양하게 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리는 공기의 특정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유명한 책에서 머레이 페이퍼는 그냥 단순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게 저의 큰 작업 과정과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들어야 된다. 자, 루이즈 루솔로, 미래주의자 아닌 루이즈 루솔로가 소음의 예술이라는 어떤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고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산업혁명이죠. 고대는 조용했으나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소음이 하나의 우리의 삶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작업했습니다. 또 사일런이라는 존 케이지의 4분 34초 다들 잘 아시는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소리를 주의 깊게 듣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하나의 음악적 재료로서 혹은 음악으로서 개념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걸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줬던 이벤트였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듣는 대부분 소리는 노이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만다. 그러나 그것을 비로소 들었을 때, 인식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소리라도 듣고 이것들의 매력을 찾아서 너무 시끄러운 시대라고 인식하지 않고 거기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과정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성 베네딕트 성교에서 제1규칙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제1규칙은 들어라 라는 한마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후로 지금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취지각 훈련인데요. 청취지각 훈련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눠드린 A4 용지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적어내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죠? 단순히 이 공간에 들리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행위고요. 기본적으로 4분 33초의 행위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 딱 8시 1분이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한 3번 정도 할 건데, 처음이니까 딱 5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됐으면 5분 타이머. 5분 지금 시작합니다.
게 소리 내실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만 하면 재밌어요. 네, 일단 이 공간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사실 많지는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발 끄는 소리, 의자 흔드는 소리, 뭐 손 움직이는 소리, 펜 쓰는 소리, 에어컨 소리, 뭐 카메라 움직이는 소리, 기타 등등 맞나요? 비슷한가요? 또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적었네. 공유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카메라맨 분이 올 때 카메라가 약간 삐걱이는 것과 뒤로 갈 때 밀리는 소리와 그 다음에 접근해서 클로즈업 할 때 숨 딱 참는 그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상상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적으실 때 이제 연필이 스치는 소리도 있고, 볼펜이 딸깍이면서 볼펜이 또 가는 소리가 있고, 또 이거를 쓰시면서 이렇게 밀리는 소리가 다 다른데 동시에 날 때도 다르고, 한 분과 한 분이 연달아 날 때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종이컵, 포장지, 그리고 의자가 이 자세일 때와 기대실 때와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기대고 옷을 입거나 움직이거나 또 소리가 달라요. 아마 무게가 달라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적으면서 제가 머리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니까 기타를 하니까 관절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옷이라든지 뭔가 그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들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소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 생각이 진짜 예민하시네. 아니 원래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민한 사람이긴 해요 실은. 그러니까 이관계방 이런 게 걸렸을 텐데, 근데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경험. 네, 감사합니다. 다른 비슷나요? 언급 안 한 게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 여기 있어요. 있는데 말 안 했어요. 다 말 안 쓰셨을 것 같아서.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소위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거. 뭐 저희가 그 사각사각 발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소리들하고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 안 한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의식을 하셨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지 않아도 적고 나서 만족했을 때 신음소리가 나고요. 뭐 이런 느낌 소리도 들렸고, 그 다음에 뭘 쓰시기 전에 긴장해서 딱 드는 소리가 달라요. 호흡이.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 들렸는데 뭘 쓰면서 이렇게 뭐 이런 소음도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 전후에 그게 다르구나, 장단이 있구나 나름의 호흡에, 그런 느낌이 들죠.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시죠.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퉁쳐서 볼펜 소리라고 적었는데 이 다양한 볼펜 소리를 다 세분해서 적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리들을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침 삼키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움직이는데 뼈 뚝 소리가 들리고, 약간 숨소리도 좀 들렸고, 그리고 아마 뭐 잘 들었으면 또 심장 소리나 뭐 다리 떠는 소리 같은 것도 소리는 안 났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의자가 계속 삐걱거려가지고 이쪽으로 할 때 삐걱 소리, 저쪽으로 할 때 삐걱 소리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중간에 누가 거기 전기 스위치를 끄셨나 그래요. 그래서 잠깐 딸깍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 뭐 옷 스치는 소리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 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목소리. 예, 뭐 저는 그 정도. 이렇게. 네, 다른 소리 네.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미리 얘기해 주시고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취 지각 훈련이라는 걸 해주시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리를 다 모든 소리 자체를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의도되신 건가요? 하신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저는 이 경험이 조금 명상이라는 걸 저희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이제 들려오는 모든 작은 소리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심지어 몸의 속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 이렇게 명상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런 부분하고 또 좀 뭔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그런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저 소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라서요. 요 추가로 다른 네. 있으실까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뭐 어차피 뭐 공간에서 나는 소리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무슨 소음을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뭐 저 같은 경우 아까부터 약간 메모에 약간 낙서하고 있었는데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재밌는 소리 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마침 오늘 메탈시계 차고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이 적지 못했고요. 한 절반 정도 해봤어요. 아무튼 일부러 빌런 짓을 좀 해봤습니다. 양해 바래요. 저는 솔직히 약간 함정같다고 느낀 게 그냥 메인 소리가 하나가 지금 계속 공조기 소리인지 에어컨 소리인지만 들리고 나머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는 줄 알고 다른 소리가 나오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 소리가 가장 크게 지금 계속 잡혀가지고 사실은 뭐 쓰기는 썼지만 이건 뭐 거의 그냥 억지로 쓴 거고 이 큰 소리 때문에 좀 계속 다른 게 사실 크게 안 들리고. 저는 그 각자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고치는 거 통해서 느껴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신발을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하품 소리, 그리고 필직으로 그냥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내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볼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 연필과 볼펜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되게 멈춘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감정, 그 쓰는 사람들의 감정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행동은 독서실에 쫓겨나요. 비슷한 행동을 해본 적 있어요. 일부러. 되게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쓸 거 없는데. 경험을 담아 했어요. 제가 아까 3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처음 한 거고요. 처음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채반이 무슨 소리로 이제 적고 또 말씀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5분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부터는 무슨 소리라고 쓰지 않을 거고요. 들리는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 근데 우리는 에어컨 소리라고 적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본 게임으로 에어컨에서 들리는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외계어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소리의 한계 때문에 아시겠죠? 대충 그냥 정말 들리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텍스트로 소리를 적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준비해 볼까요? 5분보다 더 필요하실까요? 아니죠? 왜 길었어요? 3분에도 되는 것 같아요. 2분, 네. 1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분 타이머. 5분 지금 시작합니다.
답해 보셨나요? 조금 짧은데. 뭐 얘기해야 되는 건가? 근데 수능 시험 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카메라 클로즈업 하시길래 근데 컨닝 방식. 아니 제가 깜짝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에서 이런 텍스트를 보면 전화벨소는 무조건 따르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는 삐걱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 삐걱 소리들이 다 다른데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삐걱에 뭐 샵을 붙이고 프렛에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삐걱에 무슨 악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프레이밍해서 굉장히 납작하고 단순하게 하듯이 우리가 다양한 장조와 음계의 소리들을 하나로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에어컨 소리도 분명히 다르고 위치해 있는 거리에 따라서 가까우신 분은 크고 먼 사람은 멀 텐데 그냥 으르르르르 뭐 기리리리 뭐 이렇게 딱 일관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기에 커피 머신이나 저쪽 소리와 걸음 소리가 다른데 굉장히 우리가 무지한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세상의 언어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데 한국어만 고집하는 듯한 그런 소리의 세계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되게 갑갑했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니까 막 자, 읽어주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딱 띠딩 근데 또 심지어 기역, 디귿, 티읕 막 요것만 쓰기도 하고 이게 뭐 쭈뚜루루루 벅벅 막 이런 식인데 이게 또 제가 들었던 소리랑 달라요. 이 종이에 저희의 그 언어 부호로 표현이 된 게 그 소리가 복원이 안 돼요. 약간 음을 몰라서 이게 멜로디가 뭔지를 모르는 말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왜 가끔 언어를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말을 못해서 되게 갑갑할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소리를 눈에 보이는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소리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가셨네. 예,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거 거짓말을 또 하고 있네 미안하네 막 이러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게 시, 구, 광, 싸, 딱, 띠딩, 그, 까까까, 사, 기역, 디귿, 티읕, 띠, 끼기, 까까, 기역, 까강, 시읒, 비오, 뭐 이런 식인데요. 읽기도 참 힘이 드는데 이게 이걸 한 장을 다 읽자니 참 소리한테 못할 짓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슈 소리 같기도 하고 스 소리 같기도 하고 슈 소리 같기도 하고 끄르르륵 소리 같기도 하고 웅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런 소리들이 처음에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삑삑 소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아가지고 적긴 한데 읽어야 되나? 네. 쫙, 쭉, 쓱, 샥샥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를 제가 표현하는데 디귿 같기도 하고 티귿 같기도 하고 쌍시옷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소리들이 섞여가지고 트악인지 이게 트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끼윽 찌륵 찍짝 찌르륵 하여튼 이제 치읓하고 티읕 발음도 막 섞여서 나오고 흐흐흐흠 이것도 같은 소리인데 다 다르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다 다른 소리겠죠. 파르르륵
착인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는 뭐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순서대로 그냥 제일 잘 들리는 대로 해볼게요. 빙 스탁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잘 배우셨네. 네, 저 됐습니다. 네. 목이 말랐어요. 히히히히히히 툭툭툭 딸깍 띠리리 틱칵 소리 따라랑 딸고 툭항 톡 찌그덕 히 휘비비비비 처럼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만 패자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이 소리를 쳐보려고 했는데 이제 자음으로는 저한테는 시옷, 이옷, 그 다음에 영어 R 정도가 섞인 것 같고 모음으로는 아우, 으가 좀 약간 여러 번 반복되는 느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 이게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막 소리를 내시죠. 아니 그냥 근데 한글로 왜냐면 하지 또 말고. 이게 한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따다다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우 우가 계속 여러 번 되게 빨리빨리 반복되는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말을 이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사 이거 합하면 결국에 뭐사 비슷하게 사인데 이게 좀 감정.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이게 하기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한테 소리를 들려주고 그걸 따라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따당 짜짠 따닥 따당 짝짝짝짝 띠디 띠디 띵. 네, 다 잘하시네요. 비슷한 거 같아요.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뭐 이제는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고. 제가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적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적지 고민하다가 끝나거든요, 5분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응이 됐을 거라 믿고 다시 5분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조금 더 귀를 깊이 기울여서 제가 이 공간에 당연히 에어컨을 꺼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이 워크숍도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하라고 할 수 있었으나 제가 이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에어컨 소리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뭉개져서 들릴 것 같아서 이 안에서 세부 분류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기를 희망해서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더 예민하게, 더 쫓아서 어떠한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듯한 그 인식을 찾아내서 작성해보시고 그것들을 다시 입으로 발음해서 내 기억화 시키는 내 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타이머. 5분 지금 시작합니다.
추가된 다른 혹은 나의 표현이 더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아, 정확하게 났던 소리는 중간에 후 하는 소리하고 저기서 딱딱딱 이거 터뜨리는 소리고요. 나머지는 쓰기는 열심히 썼는데 정확하게 복원이 됐다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쓰면서도 아 이거는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시험 볼 때 답 몰라서 막 찍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소리들이 다 똑같아요. 탁, 탁, 딱 뭐 이렇게 쓴 거는 다 비슷한데 근데 제 마음은 그 여기서의 탁 소리와 여기서의 빡 소리는 다른 소리라는 걸 아니까 쓰면서 약간 수포자의 마음이 들어요. 수학을 모르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답 쓰는 느낌. 네. 굉장히 진지하게 답답합니다. 하시네. 예?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 아 그래요? 굉장히 갑갑하고 야 이거는 진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찍는 기분이라 아 그런데요? 약간 문맹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 느끼는데 그쵸, 그쵸. 네, 쓰면서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써야지 그런 내가 들었던 소리가 아니야 여기 옮기. 근데 그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모르겠고 전달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바꿔한 거랑 똑같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접근을 좀 달리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실은 수학 강사인데요. 제가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산과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하고 유리수로 구성된 세계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들이에요. 예를 들면 무리수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십진법 체계는 실은 이산적이거든요. 굉장히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연속적인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무한소수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무한소수라고 해서 이제 영원히 무한하게 가는 게 아니고 실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표기를 못 해가지고 무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현상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속적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알파벳은 유한하단 말이죠. 유한한 것으로 연속적인 걸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 어떤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알파벳을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쭉 나열해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소리들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자음들이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응, 이응이거든요. 소위 얘기한 유음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소리가 안 나고 기역, 디귿, 시읒, 지읒, 비읒 같은 것들은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근사를 시킬 수는 있다. 이산적인 상태 근사시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알파벳 소리가 아니라 아까 좀 표현하셨듯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소리를 만들어서 내잖아요. 저희가 그 방법으로 더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점점 그냥 듣고 쓰는 그 연구 모드로 가시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두 번째 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이미 다 해서 더 나올 게 없어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똑같이 느끼는 건데 먼저 들었던 소리를 머리로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글로 쓰면서 이 텍스트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이 텍스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발음 기호에서 맞춰서 넣다 보니까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꺼내 쓰려고 하니까 내가 썼던 거를 다시 이게 무슨 소리였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유도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또록 끽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소리를 어떻게 뭐 롱이라고 하니까 딱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소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하면서 이미 그 소리에 대한 뭐 느낌이나 뭐 성질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예, 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에어캡을 터뜨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사실 두 번째랑 비슷한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어차피 약간 그때 느낌 그대로 적는 느낌이나 지금 그때 했던 거 똑같이 뭔가 다른 거 재미없겠다 해서 두리번 거리다가 마침 아까 뭐 포장해다가 나왔던 에어캡이 있더라고요. 심심하게 해서 그냥 터졌어요. 터뜨리면서 이제 근데 내용 자체는 아까랑 거의 그냥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에서 약간 좀 패턴을 찾았어요. 약간 평소에 내가 그럼 여기서 자주 내는 소리는 뭘까? 일단 제가 심장 질환이다 보니까 심장 관련해서 이제 숨을 쉴 때 약간 좀 이제 너무 호흡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약간 아이디거나 하면 약간 좀 숨소리가 커진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랑 약간 가끔씩 좀 오래 앉아있으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강의 듣거나 이러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자요. 네, 자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코를 골거나 아니면 약간 그 코 고는 것 때문에 깨거나 아니면 약간 숨 쉬는 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볼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주 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더 듣기는 했는데 지금 순서를 기다리다가 적기는 적었는데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이게 까먹었네요. 그래서 불행히 말하를 할 수는 없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시고. 제가 전에 그 교향곡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선율은 다 누구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조 선율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으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소리는 다 누구나 듣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리가 잦아들면서 그런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러스를 주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물결표시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면서 더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뚝 끊기기도 하고 약간 잔향이 남기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 주선율이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처음에 강이었다가 나중에 중으로 살아나고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지각 훈련은 3번 여기서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지각 훈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취지로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썼고 그것들을 다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이 과정이 작업을 하는 예술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버팅이 되는 과정. 우리가 실제로 들리는 어떤 다양한 소리들을 가지고 작업으로 그냥 갖고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떠한 매체, 어떠한 표현 방식, 나만의 방식으로 다 컨버팅을 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를 듣는 과정 열심히 들었죠? 뭐 큰 차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들어도 여러분도 들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걸 적는 과정 분명 달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는 과정도 달랐을 테니 그걸 읽어내는 혹은 생산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청취지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작은 창작물을 저는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외계어라서 별로고 내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별로고 알죠? 다 알아요.
우리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인지의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유조차도 언어를 기반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 이상 사유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인지했고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의 텍스트를 통해서 적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읽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그걸 다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하나의 창작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작부터 저는 사운드 아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 왔고 소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듣는 방법들을 지금처럼 평소에 들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쓸 일도 없고 지금처럼 말할 일도 없지만 그 과정들을 한번 혹은 작게 경험하면서 새로운 소리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스스로 찾고 그것들을 다시 기억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뭐 여러분 또한 창작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번 수업에서 소리의 발견이라는 테마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리가 어떤 거다 이런 걸 여러분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의 단순히 이건 듣는 범위가 아니라 나의 인식과 인지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운드라는 건 뭐 환경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엔스로폰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현대 많은 기술과 사회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소리들이에요. 사실은요. 에어컨 소리를 포함해서 뭐 바이오폰이면 그냥 동물이 내는 소리고 지오폰이 그냥 자연에서 나는 어떤 식물의 뭐 바람 소리 같은 거고 파도 소리 같은 거. 하지만 엔스로포니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 기계 소리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공장 기계 소리가 다르게 인식되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인지할 거냐, 그게 좋은 소리였느냐, 아니 별로 안 좋은 소리야 라고 느낄 것이냐에 여러분들의 삶, 나의 성장 과정, 배경들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접근하기를 희망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ASMR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뭐 유튜브에서 ASMR 같은 거 한때 유행해서 좀 들어봤잖아요. 이런 걸 자율, 감각, 쾌감, 반응의 약자로서 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듣던 소리 뭐 일종의 ASMR이죠. 이것들을 들었을 때 느꼈던 인상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를 제가 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뼈, 김영도 시인의 시입니다. 김 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 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는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분은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구는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